85번을 볼까요? 이게 요 문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열혈 향상 대책이 앞쪽에 있는데 뒤에까지 안 가거든요. 한 5, 60분 때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가지 유도장애 등락기 병렬운전 조건 안정도 향상 대책이고 열혈을 바꿨나? 열혈이 이게 아니라 안정도로 들어가 있네요. 여기 이 문제를 했거든요. 90번이 안정도 향상 대책으로 이게 지금 바꿔놓은 거고 열혈이 다른 데 들어갔나 본데. 갑자기 열부기 치운 건 갑자기 키워드가 생각이 안 나네. 그러면 제가 나눠드렸던 자료 또 보시면은 또 뭐 나눠드렸죠? 박창수 씨가 보내드렸죠? 요거가 좀 잘 됐으니까 여기서 열혈 향상 대책 67 그럼 4페이지 가면 71 설비 측면에서 복사열은 싸단복 속이죠. 생각나시나요? 열혈 향상 대책 설운 설비 측면에 대한 대책, 설계 측면에 대한 대책, 운영 측면에 대한 대책, 복사열은 싸단복 속이죠. 복수기 진공도 향상, 사이클의 개선, 사용중계 고공과법, 복사열, 열회수 장치 상승, 복사열연, 연료연소법 향상, 싸단복, 이게 설계 측면에 대한 대책, 사이클 개선, 단위 기용량 증가, 복합 사이클 채용, 그 다음에 운영 측면에 대한 대책, 속이 복사열은 싸단복 속이죠. 손해 기동정지 비용 절감, 손해 소비 전력 절감, 기동정지 비용 절감, 속이죠. 저가 뭐였더라? 이런 식으로 하죠. 여기 고열 전등의 진상량, 손해 소비 전력의 절감, 기동정지 비용 절감, 저부하 운전 효율 향상.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가지고. 이 키워드가 나와줘야지, 이게, 아까도 이거 앞에 있는 문제인데, 키워드가 안 나오니까 그 다음 안 나오잖아요. 키워드만 나오면 그 다음 쑥쑥쑥쑥 나오죠? 키워드 훈련을 좀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게 알고 있는 내용인데, 키워드가 안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안 빠지는 겁니다, 지금. 설비 측면, 설계 측면, 운영 측면, 복사열은 싸단복 속이죠. 이것도, 괜찮은 문제거든요. 열혈 향상 대책. 요즘 문제가 있으니까 효율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그림이 좀 들어가야죠. 아까. 그럼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설비 측면에서 이게 뭔지 아셔야 됩니다. 복수기가 뭔지, 진공도가 뭔지, 사용전기의 고공고압화가 뭔지, 열회수 장치가 뭐였죠? 세 가지? 열회수 장치 나오면 절공급이 나와야지만 됩니다. 절공급. 절은 뭐죠? 절탄기. 공은 공기의 급은 급수가열기. 철공은 이렇게 나와주셔야지만 되죠. 그걸 이제 그림을 해가지고 딱 해서 보여드렸잖아요. 보일러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드럼이 어디 있고, 그 다음에 제열기가 어디 있고, 과열기가 어디 있고,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걸 동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나은 겁니다. 왜냐면 그 동영상을 안 보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급수가열기는 맨 밑에 있죠? 예? 그 1번부터 해가지고 몇 번 들어간지, 재생, 제열, 이런 부분들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거 2003년 Q3 말고 Q1. Q1에서도 발표자료 송부용에서도 이때 다 보내드렸잖아요. 서브노트 스캔본 해가지고 제가 손으로 적었던 거를
여기 앞에 있는데, 그게. 찾으려니까 안 찾이네. 뭐라고요? 열흘부터 이건 복합발전이 제가 먼저 나왔다고 그랬죠? 아, 뒤에 있네. 그 열병합발전이 뒤에 있다고 그랬죠? 순서에서. 복합발전이 좀 더, 왜냐면 복합발전이 더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열병합발전이 좀 죽어지는 추세거든요. 옛날에 비해서는. 전압조정, 발변지배 있었고, EMS, 선배부자, 단건변압기. 이것도 아까 보시면 PSS 어떻게 된다고? 속량부저, 인계자, 위지동전, 작불부 이렇게 해놓고 위에다 키워드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도 변진증거제, 절개고역, 과반거피제 아까 얘기했죠? 송전선 보호 방식에. 그런 식으로 키워드를 만드는 겁니다. 열병합발전 여기 있죠? 아까 설명드렸던 뭐라고요? 원자력 안전대 김단호 비제했죠 해가지고 제가 설명했던. 왜냐면 이걸 하면은 저는 요게 뭔지 이제 아니까. 왜냐면 제가 쓴 거를 제가 키워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써서 내보낼 수가 있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거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키워드를 가지고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소선부 소유진 목표가 이하반이라면서요. 소선부 소유진 목표가 이하반. 여기 있던 걸 가지고 이걸 하면은 그림하고 이런 부분 쓰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아까 리전 있기, 단단복직기, 승석중, T, 소개보고 FH 6개 있다고 그랬죠? 저는 기타 부분을 6개 내었습니다. 소개보고 FH 이렇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지금 좀 남부경계 나오죠 여기 다. 그 순서대로 해가지고 그 많이 나왔던 걸 이렇게 예?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 겁니다 지금. 이 뒤에까지 안 갔던 것 같은데 안 적었었나 보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료들 드렸습니다. 이것도 잘 돼 있어서 지금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지금 이따가 끝나고 나서 얘기해 주시면 그분들은 별도로 그 저번 주에 보내드렸던 자료를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한 번만 세 분만 보내드리면 되겠네. 최기도 씨 그때 못 받으셨나요? 그죠? 네, 받았죠. 김영선 씨까지는 제가 보내드렸던 것 같고 나머지 세 분만 제가 보내드리면 되겠네. 저번 주 자료는. 자, 벌써 이렇게 했는데 2시간이 지나가 버리죠? 딱. 그러니까 이게 사실 225문제라는 게 하면 하루 걸립니다. 근데 하루에 13문제를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왜냐면 보통은 한 문제 하는데 10분 잡아야지만 됩니다. 설명하는데. 그러면 하루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지금 저희가 100분 시험 보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120분 정도 남죠? 그 120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한 문제당 10분씩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4시간을 시험 보고 나서 나머지 시간 동안에 그 13문제를 설명하면은 딱 맞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는데 지금 제가 말을 되게 빨리 하고 함축적인 언어를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조금 정리가 됩니다. 아, 그거, 예? 떠오르실 겁니다, 이제. 그 키워드만 들었을 때. 원자력. 그게 우선순위가 왜 바뀌었나? 열중성자. 아까 열중성자에 4개 공식이 있다고 그러지. 4인자 공식. 전자유도 부분. 그게 더 답안지가 길다고요. 전력선취하고 통신선취에 대한 대책이. 수령 있었고, 전기품질. 전압적이. 전력원선도도 나왔다고 그랬죠. 전선의 굵기. 최적전원 구성. 베스트 믹스. 절연진단. 뭘 절연할 거냐? 절연진단할 거냐? 케이블을 절연진단할 거냐? 아니면 변압기를 절연진단할 거냐? 아니면 전동기를 절연진단할 거냐? 여러 가지가 방법이 맞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설비를 절연진단할 때 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 이거죠. 근데 대부분 변압기 절연진단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더 많겠죠. 케이블 절연진단하고. 나머지 전동기 절연진단 같은 건 문제로 잘 안 나옵니다. 모성 같은 거 절연진단 할 일 없거든요. 보통 많이 쓰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건 변압기하고 케이블 쪽에 대한 내용들이 문제가 좀 나옵니다. 이번에 공용접지 나왔죠. 공용접지 이점과 단점 이런 것들. 접지 설계, 발변전소의 접지 설계 요 조금 있으면은 그것도 들어 있습니다. 저희 시험 문제 243문제. 요건 보폭전압, 접촉전압, 스텝 볼테이지,
GPR 해가지고 그라운드 포텐셜 라이즈 해가지고 얼마나 전위 상승이 일어난지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조합 수저가 뭐죠? 압력을 조종하는 수조다 이거죠. 그러면 조합 수저의 종류가 4종류가 있는데 뭐가 있죠? 키워드가? 써보십시오. 키워드 뭐라고요? 단, 타, 차, 수, 제. 단은 뭐라고요? 단동형. 차는 뭐라고요? 차동형. 수는 뭐라고요? 수실형. 그 다음에 제는 뭐라고요? 제수공형. 형형 부르시라고요. 단차 수제. 그럼 그림 생각나실 거 아닙니까? 제수공 라이저 있고, 이거 안 나오면 어떻게 씁니까? 이거 조합 수제 딱 나왔는데, 조합 수제는 압력을 조정한 수조. 뭐 그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시고, 조합 수조가 어디에 달려있나요? 수로에 달려있으니까, 압력 수로 쪽에, 맨 위에. 그럼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그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써주셔야죠. 이거 10점짜리로 나옵니다, 그냥. 키워드만 알면은 한 5점 정도는 맞으시거든요. 네, 구성 쓰고, 단차 수제, 장단점 쓰고, 그럼 5점 정도는 주겠죠. 그림이 들어가야죠. 그림이 들어가서 잘 쓰면 7점. 네?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잘 쓰면은 7점 줄지는.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차단현상, 재기전압. 재기전압은 뭐죠? 다시 기동한다는 얘기죠. 다시 일어난다. 그럼 이 재기전압은 영어로 뭔가요? TRV죠. TRV가 뭔가요, 그러면? 예. 트랜전트. 리커버리. 볼테이지입니다. 과도 회복 전압입니다. 과도 회복 전압. 이런 것들. 뭐냐. 사실은 회복 전압이 있는데, 왜? 다시 복귀한다면서 회복한다면서 지금 회복하는데 그 중에 제일 위에 생기는 부분, 트랜전트한 부분, 그게 TRV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전압하고 전류하고 위상차에 따라서 하는데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그림 그려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얘 그림 그리려면 어떻게? 3번 그려라. 하나, 둘, 셋 하는데 전압에 대해서 전류 뒤쳐지니까 하나, 둘, 셋인데 그 전류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한 다음에 여기 전압으로 들어오니까 이때 뚝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갈 거니까 요때 맨 위에 튀는 부분이 TRV이고 요때 요 뒤에 부분이 회복 전압이고 이거 몇 번 설명드렸습니까? 근데 개념을 지금 머릿속에 딱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를 하는 내용인지 이거는 알고 계셔야죠. 근데 기본서에 이런 내용 안 나옵니다, 절대. 연구반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좀 배우시고, 그 다음에 그걸 쓰는 방법. 자꾸 듣다 보면은, 이거 재기전압은 TRV고, TRV는 트랜지언트 리커버리 볼테이지고, 리커버리 볼테이지 상에서 트랜지언트 부분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가지고 와서 그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더 써주시는 걸로. 이 TRV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삼성전자죠. 옛날에. 삼성전자에서 사고 났었죠. 한 5년 전쯤 전에. 예? 그래가지고 UPS 쪽에 막 날아가고 그랬었죠. 정전 일어나고. 그때 뭐냐면 미쓰비시 차단기를 썼는데 5년 좀 더 됐겠다. 5년, 한 7년? 7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문제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차단기가 불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에서 잘못했죠. 이런 것들은 아웃 오브 레코드를 해서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캐비테이션이 뭐죠? 예? 예. 수차의 불식이나 진동을 일으키는 부분인데 뭐 때문에 일으킵니까? 진공이 걸려있다가 대기압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터지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인데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캐비테이션이 뭔지. 그럼 무구석 속도는 뭔가요? 구속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무자죠. 없을무. 구속되지 않으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막 혼자 막 튀쳐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최대한으로 올라갈 수 있는 속도가 무구속 속도지, 제한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비속도는 뭔가요? 비슷한 속도. 뭐가? 기하학적으로. 예? 수차의 특성이 있는데 그게 기하학적으로 똑같이 만들어놓으면 1m에서 1kW를 발생하는데 뭐 1분 동안
발생하는데 필요한 속도가 비속도다 이거죠. 똑같은 기하학적으로 비슷한데 걔가 1분 동안에 뭔가 1kW의 출력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회전수가 바로 비속도다 이거죠. 11이 들어갑니다. 11.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비슷한 속도로 나가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하학적으로 비슷한 형태라고 하면 이 큰 거를 이렇게 조그맣게 모델링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예? 이 형태가 비슷할 거 아닙니까? 큰 거든 적은 거든 얘를 돌리면은 얘에 대한 특성 때문에 구조적인 형태적인 특성 때문에 어떤 똑같은 유사한 특성이 나올 거다. 그게 비속도란 얘기죠. 무구소 속도, 비속도, 그다음 여러 가지 내용들, 회전 속도 결정 방법, 러위 출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 내어주시고 수차들도 들어가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중에 일부가 이번에 수차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나왔던 거고, 사실 발전 쪽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빈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 이번 243문제에 넣어놨던 얘기 250문제에 왜? 추세가 지금 다양하게 넓게 벌려져서 나오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다양하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면은 어떻게든 좀 한번 들어보면 조금이라도 쓸 수 있으니까.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듣긴 들었는데. 페란치 효과는 뭐죠? 케이블의 충전 용량으로 인해 수전단이 발전단보다 전압이 올라가는 현상. 케이블에 충전 용량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어디 나온다? 5-8 송전선 충전에 의한 장애 현상 해가지고 나왔죠. 두 가지 뭐라고요? 페란티 효과하고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하고. 기본서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나중에 답안지를 쓸 때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쓴다는 얘기죠. 그리드는 뭘까요? 그냥 전력망을 얘기하는데요. 이 그리드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마이크로 그리드가 있고, 매크로 그리드가 있고, 스마트 그리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마이크로 그리드는 조그만한 거고, 매크로 그리드는 큰 거고, 스마트 그리드는 똑똑한 놈이고, 그러니까 전력망입니다.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 그러면 스마트 그리드가 나오면 지능형 전력망에서 대해서 써야 되다 보니까 똑똑한 놈이 있으니까 뭡니까? 뭔가 통신으로 뭔가 데이터를 주고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에서 각각체, 합체, 그 다음에 최설, 이렇게 나왔죠? 평체, 나왔죠? 그 키워드 가지고 이거 쓰시면 되고. 그 변압기에서도 나왔던 거 다 쓰신 거. 보호계정 OCR 나왔었고, 신재생, 풍력 부분 나왔었고. 풍력에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키워드. 평내미 푸세. 수평축, 수직축 해가지고 나오는데, 네덜란드형, 세일형, 그다음 풍차형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보내드린 답안지에 거기 키워드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외웠던 건 그 키워드로 외웠거든요. 2분의 1 로 V의 3승 해가지고. 유한곡선 이번에 나왔죠. 유한곡선이 뭐죠? 유량전은 뭐죠? X축을 360일 날짜를 해가지고 유량전은 매일 나온 거를 이렇게 한 거고, 유한곡선은 그거를 가장 많이 나왔던 데부터 곡선을 이렇게 그린 게 유량곡선이죠. 예? 도는 뭐라고요? 도. 그림이다라고 했죠. 그림처럼 이렇게 그리라고 해요. 도, 그림처럼. 예? 곡선은 말 그대로 곡선이니까 이게 뭔가 휘어가는 그 곡선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곡선이니까 하나를 쭉 그어야지 곡선이 되죠. 도는 그림을 이렇게도 그리고 저렇게도 그리니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할 거 아닙니까? 유량전은 그래서 물의 양을 1년 36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계속 그 날에 물의 양을 그림을 그린 거죠. 그게 유량도라고요. 유한곡선은 비가 많이 온 것부터 앞으로 미룬 겁니다. 왼쪽으로. 비가 적게 온 걸 오른쪽으로 그린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곡선의 기울기를 보면 얘네들이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알 수가 있죠. 기울기가 급격해지면 얘는 평수기하고 갈수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죠. 11, 91, 181 설명드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딱 외워주시면 됩니다. 별거 아닌데 또 지나고 나면은 지금 벌써 이거 동영상으로 해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2주 지나면 까먹죠? 그러면 다음번에 시험 볼 때 어떻게 쓸 겁니까? 그래서 자꾸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반복하는 거를 그 일주일 동안 좀 반복을 해 놓으시면요. 나중에 가서 시험 보기 전에 한 달 전쯤에 그간 시험 보았던 문제들을 계속 돌리는 겁니다. 왜? 자기가 어디가 장단점이 있었고 막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노력을 하다 보면 일주일 동안 안 해주시면은 나중에 힘듭니다. 3, 4교류 같은 거 빼고 팩츠는 아까 했고 GPS는 뭘까요? 좀 이게 GPS가 또 틀립니다.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고 GIS면은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고 시험 문제가 가스 인슐리트 스위치기로 나오는 것도 있고 GPS라는 건 말 그대로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GPS 시그널 받아가지고 위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게 이게 왜 발송 배전에 나오냐 이거죠. 하지만 나왔다는 얘기죠. 왜? 우리들이 설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GPS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얘가 지금 어디 있다. 그럼 이상현상이 생기면 걔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상현상이 있었던 장소를 알아야 되니까 GPS를 쓰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배전솔로 자동하면서 배전솔로 문제가 생기면은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건 통신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왜? RT를 통해가지고 리모트 터미널 유닛에서 몇 번 기기가 고장났다고 하면 그 우리가 몇 번 기기가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다 좌표로 찍어놨습니다. 이 몇 번 기기는 어디 있다. 그럼 그 좌표를 쫓아가면 됩니다. GPS가 뭡니까? 결국 위도, 경도를 가지고 좌표를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인공위성이 있어야죠. 인공위성이 없으면 못 쫓아가죠. GPS 안테나 같은 거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인공위성 쪽을 바라보게끔 이렇게 밖에다 놓죠. 이 안에서는 안 터집니다. 이 실내에서는. 왜? 위성에서 뭔가 위치적을 받아야 되니까. 사실 안테나를 측정하는 부분은 이제 삼각법이라고 해서 하나, 둘, 세 개만 있으면 위치를 잡습니다. 두 개는 못 잡고요. 세 개만 있으면 위치를 대략적으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감정방지 이런 것들은 보고 개패스지 나오고 거리계정기. 거리계정기가 뭐라고요? 정의. 까지의 거리를 이상과 전압 전류의 값을 거의 비슷하게 나갔는데 일단 이 정도만 나오시면은 본인이 조금만 수정하시면 되죠. 계정기 설치점에서 사고 지점까지 거리를, 왜 거리 계정이니까 사고 지점까지 거리, 전압 전류의 크기 및 위상을 가지고 판별하여 동작하는 계정기, 이런 식으로 나와주셔야죠. 이렇게 정의가 어렵습니까? 어렵죠? 계속 하다 보면 나옵니다.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뒤에가 좀 잘 안 돼서도 그렇지. 앞에 부분 나왔다는 얘기죠. 일단 계정기 설치점에서 사고 지점까지 거리는 나왔습니다. 근데 그 뒤에가 애매한 부분이 전압 전류의 크기 및 위상을 가지고, 이걸 또 노력하시면 되죠. 그게 뭐냐? R은 I분의 V니까, R은 I분의, 그러니까 V하고 I의 크기 및 위상을 가지고 하면 Z가 구해지니까 그걸 가지고,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수식만 생각하고 있으면 바로 나옵니다. 그럼, 거리 계정기의 문제점. 키워드. 8글자. 뭐였죠? 이거 안 나오면은 정의만 쓰고 끝납니다, 그냥. 네? 정작 중요한 게 이게 문제점을 쓰라고 나오거든요. 거리 계정기의 문제점 및 대책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거리 계정기 뭡니다. 하니까 문제점은 설명도 안 하고, 대책도 설명 안 하면 끝난 거죠, 그거는. 내가 저기서, 여기서 저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저기를 넘어가려면 배를 타시면 됩니다. 그럼 배를 어디서 타야 됩니까? 이런 것들 얘기를 안 하면 안 되죠. 물살이 빠른데 어디서 배를 타는지 모르면 잘못 배 탔다가 죽죠. 아분가전 직동사타, 아크 저항의 영향, 분류효과에 의한 언더리치, 가까운 지점 고장 시 부동작, 아분가전, 전압 상실 시 오동작, 아분가전 직류분에 의한 오버리치, 동기탈출 시 응동, 타상사고 시, 타상사고 시. 근데 그거 뭐라고? 유오. 그럼 이제 생각나시죠? 타상사고 시는 언더리치, 타상사고 시는 오버리치. 맞나요? 한번 가서 다시 보십시오.
그거 헷갈린다고 제가, 왜냐면 저도 헷갈려서 계속 유호로 보고 그냥 그 키워드로 그냥 외웠다. 왜냐면 그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단락비. 단락비는 뭐죠? 단락비 하면은 딱 이 키워드 8글자가 나와야만 됩니다. 예? 뭐라도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정무학계 삼류지계. 뭐라고요? 정. 이제 키워드 나왔으니까 정무학계. 뭐죠? 전격직도에서 예. 모구화로 예. 전격전환을 개. 이건 계좌전리입니다. 위, 아래 다 계좌전리인데 정무학계. 전격속도에서 무부하 전압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계좌전류. 그 다음에 삼류지계. 삼상단락전류 같은 지속전류를, 지속단락전류를 흘리는데 필요한 계좌전류. 이게 어렵죠. 단락비라는 걸 설명하려니까 어려우니까 그거를 이제 뭐 분에 뭐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해져 있는데 그걸 외우다 보니까 안 되니까 정무학계 삼류지계. 이게 뭐야. 근데 외우다 보니까 그냥 정무학계 삼류지계 나오면 전격속도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거 그림 그릴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예?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단락비 장단점이 뭐가 있었는지 또 나올 거고. 대칭좌표법 나올 거고. 동기발전기 구조, 디지털 계정기. 응? 디지털 계정기 전표부 해가지고, 이걸 뭐라 하냐. 디지털 계정기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키워드? 입으로 먹었으면은, 싸죠? 그럼 얘가 뭐라고요? 입이 먼저 나와야죠. 입 FS, MAD 연출을 해야 된다고요. 매드, 미친놈이 연출하겠네. 예? FS, 뭐, 조리개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입사를 나가서, 그러니까 사진 찍으러 나가가지고 연출을 해야 되는데, 미친놈이 연출하겠다. 뭐, 그렇게 애우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애우셔도 됩니다.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입, 입력, F, 필터, S, 샘플링, M, 멀티플라이, AD 컨버터를 통해가지고, 연산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해보낸다. 어차피 입력을 받으면 연산해서 판정을 해가지고 출력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냥. 그럼 그 사이에 뭐뭐들이 쓰여지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장점, 단점, 그리고 특성이 뭔지. 이런 것도 나왔죠? 특성은 이제 보통 이자라고 외우라고 그랬죠? 보호기능, 보호계정기니까. 통신 기능, 이벤트 기능, 자기진단 기능, 이런 식으로. 보통 이자. 요즘 이자들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이렇게 외워라. 또 위에도 있었죠? 장점하고 단점은 키워드가 뭐였는지. 그런 것들도 살펴보시라고요. 다 써드렸으니까, 저번에. 바로 이 전 과정에서 다 안내를 해드렸던 거 아닙니까? 225문제 끝나고 관연도 문제 하면서 다시 225문제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옛날에 했던 거를. 그리고 지금 또 다시 또 정리를 해드리는데 왜 모르시냐는 얘기죠. 벌써 3번째인데 이게. 왜냐면 자기 게 아니니까. 저는 제가 썼지 않습니까? 제 거니까 제가 하는 건데 여러분 게 아니니까 여러분 걸로 만드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하냐? 바로 이 시험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시험을 보면서. 근데 이제 그 시험을 보면서 연관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제가 좀 더 해드릴 겁니다. 13문제가 꼭 그 핀트 225문제에 들어가지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약간 벗어나는 유형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 130번까지만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디지털 계정기, 무구석극도 아까 나왔죠? 발전소 제어, 배전선보, 법규, 가우스 정리, 베르누의 정리, 이런 거 나올까요? 힘들겠죠? 6시까지인가 잠깐 좀 쉬었다가, 예? 또 130번부터 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이 225문제만 하시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